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이 나라 위에 나를 버리게 바라오. 오직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막상 끊기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하는 심정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줘. 나도 네, 감사합니다. 앵콜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예, 이번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우리 앞장서고 계신 우리 이해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해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이해란입니다. 지금 기독자의 통일당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께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이가 나는 도저히 당신들을 더 굶겨 죽일 수 없으니 나는 이 자리를 내려놓겠어 이랬으면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김정일이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인구의 45%가 심한 영양실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실이 지금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으로 말하게 되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네 집 식구들끼리 가서 시험 감독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을 인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관리위원을 7명을 총 9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2명의 그 야당 몫을 뽑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집 식구들끼리 가서 시험 감독한 거랑 뭐가 틀립니까? 같지 않습니까? 시험 감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시험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구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선거는 이미 성립되지 말아야 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배지 달고 세금만 받아 쳐먹으면 되냐 말입니다. 정말 이런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우리의 분노는 이제는 우리의 그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우파 일부 사람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는 행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뭐 선거 전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미 지게 돼 있다. 이런 패배주의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공부 잘하는 애는 부정행위를 해도 됩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와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컨닝을 해서 붙어도 되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지지율이 높았든 틀렸든 지간에 여러 가지 부정의 증거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이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불가침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성불가침의 우리 주권을 농단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패배주의에 빠져서 걔네는 원래 지지율이 높았어 이렇게 돈을 풀었어 이따위로 그것을 면피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에 정치 기부금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내 가지고 재난지원금인지 뭔지 해가지면서 어차피 선거 후에 줄 것을 선거하기 전에 뒤딱 주겠다고 한 것은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선거 전날 9,212억을 풀어가지고 이 아기 돌봄 쿠폰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 200만 가구에게 돈을 풀어준 것은 잘못된 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불법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무신 선거는 차라리 정직하기라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 용돈처럼 막 퍼다주는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기꾼의 노예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 주권을 농락당하고 선거를 사기당했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저 주사파 날강도 저런 놈들한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개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미를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다 잘 알 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이놈들까지도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입니까? 이게 병신병 새끼야 병신. 문재인이가 나쁜 놈이죠. 대통령은 고사하고 석푼짜리 인간의 값이도 가지 않는 저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모셔야 되는 이 정말 비참한 슬픔 앞에서 우리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개돼지가 아니라 차라리 개돼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돼지는 때리면 물겠다고 그러고 달려들지 않아요? 개돼지는 달려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합니다. 우리는 지렁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에서는 어느 정당도 하지 않는 이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권자, 특히 보수라고 하는 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엄청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판사판 하다가 개판 난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판사판 하다가 지금 개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보다 미를 아비랄까 보리밥을 밥이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한 정당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 없겠거니
고아는 여러 사람이 돌봐줘서 굶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아버지라고 있어가지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똑바로 아버지 구실을 못하면 그 집 애들은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 사과하고, 입만 열면 뭘 그렇게 사과할 게 많아요? 그렇게 사과할 게 많으면 배지를 띄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죠. 저기 귀농해가지고 농사나 지어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사과한다고 그러냐 말입니다. 사과 농사를 같이 짓든지. 사과당 자폭당.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 하고 미래한국당, 이 비겁한 놈들이 왜 이게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냐 말이죠. 네? 이분도 또 오다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불편할 때, 잘못됐을 때, 분노할 때 표현 안 하고 입을 준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말하라고, 우리가 기쁠 때 말하라고 우리에게 목소리와 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자유진영의 국회의원이라고 왜 뽑아서 거기를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8에 가가지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빌고, 저희는요 북한에 있을 때 5.18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현명하게 지도해가지고 성공한 폭동이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18 사건이 끝난 다음에 북한의 전국에는 전두환을 찢어 죽이라는 현수막이 몇 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5.18을 성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5.18은 신성 불가침이 돼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노예가 됐느냐? 김일성에 대해서 성역화를 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 대해서 성역화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5.18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5.18 뭐 특별법으로 우리를 계속 탄압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5.18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지를 달고 한다는 수작이 고작 취임일성이 광주에 가서 그 5.18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따위 짓을 하려고 거기 가냐 말입니다. 5.18을 왜 헌법에 넣냐 말입니다. 5.18을 헌법에 넣으려면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그렇게 위대한 유공자들을 왜 안 밝혀요?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에서 지난번에 집회할 때 경찰 저지선 좀 넘어갔다고 뭐 과잉 폭력 집회라고 했죠? 그러면 5.18에 경찰서 습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들을 탈취해서 총으로 쏜 거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혁명이고, 우리가 문재인의 이 실정에 대해서 항의해가지고 경찰 저지선 넘어가게 과연 폭력 집회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강화문 집회에 나와서 싸운 거에 대해서 유공자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인데 어떤 거는 유공자가 되고 어떤 거는 불법 폭력 집회가 돼서 감옥에 끌려가는 게 이게 평등한 건 맞냐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48년도에 혼자서 너무나도 어렵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제2의 이승만이 돼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헌헌법 그대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세웠던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4.19 그 얘기를 하시는데
4.19 때는 양심적인 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은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국민에 대한 애착이라는 하나도 없고 지난 3년 동안 오직 선거를 위해서, 오직 권력을 위해서만 올인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 대상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단단히 잡들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우리 국민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거냐? 물러서면 영원히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주사파 쓰레기들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고 정말 그렇게 북한 주민들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삶을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가 뼈에 새겨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잊어버린 모든 것을 잊어버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의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자유. 우리는 사회로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명하고 이 주범자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처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들이여 끝까지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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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5분 발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인데 우리 인천에도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도 젊은 불태우고 있는 우리 차성호 대표님 이렇게 5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분이라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그 총선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청래 씨하고 그 다음에 김진애 씨라고 열린민주당의 18대 대선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김어준이의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정확히 완벽하게 당한 이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들을 이미 2018년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 선거에서는 사전선거 조사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요번에 저희가 그렇게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미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김진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는 들어라. 수개표 절대 필요하다. 수상적은 소프트웨어 쓰지 말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민경우 의원께서 어저께 저기 의정부 검찰에 불러가셨을 때 핸드폰까지 압수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미 지금 이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이미 작정하고 준비를 했구나. 이미 이 선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구나. 지난 3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기 위해서 이미 이분들은 처음부터 준비가 완벽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들이 눈 뜨고 그대로 당한 겁니다. 주변에서 이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제시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얘기하고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투표 받고 치냐 이런 얘기들에 사람들이 부정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당한 거는 바로 이 프로그램 조작에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부정선거일지라도 검찰 수사가 없으면 어쩔 거냐. 그냥 넘어가자. 괜히 나서지 말라.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정권 잡은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할 거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패배주의적이고 무기력한 현재 상황이 우리가 저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외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약은 바로 열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이 열정을 가지고 뭉쳤습니다. 내 자녀에게만은 부정선거를 밝혀서 반드시 공명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열정이 저희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반석인 선거는 절대 속여서는 안 된다는 정의를 지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촛불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 어둠을 밝히겠다는 우리 열정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르게 다시 세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4.15 총선이 오늘까지 선거의 조작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증거들이 바로 청와대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제 민국이 밝힌 것처럼 Follow the Party라는 공산당 해커가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도 저희들이 이미 이제는 많은 유튜버들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핵심 간부 중 누군가 비밀리에 연대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이제 저희들이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더욱이 이 중앙선거관위에는 엉뚱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향된 뉴스와 미디어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마치 구구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 이인호 명예교수가 며칠 전에 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결코 사회적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재검표 등 증거 제시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은 당선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회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의 권위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검표란 사회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불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검표 요구와 선거에 사용된 서버 보존의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민경 의원을 시발점으로 우리 기독자유당과 그리고 21대 총선 자체가 무효라는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민경 의원과 권호영 변호사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싸움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뒤를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싸우자. 나부터. 죽자. 죽어서.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살리자. 예, 감사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동성애를 막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 사투의 싸움을 해오고 있고 우리 일사가구 구국 목회자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로 정도를 부정으로 규정하고 협력하고 우리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작년에 10월 달에 청와대 진입했을 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압사될 뻔했어요. 가장 앞에서 뛰는 우리들이 되려고 일제 때 이 나라를 구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납시다. 교회들만 깨어나도 우리는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열화와 같은 앵콜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이계 원장님 다시 한번 특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선구자를 부르겠는데 이 자막이 나가니까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반주 크게 아까 작아서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일송전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죽을 각오로 싸웁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건데,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오늘 왜 못 오셨고 또 김소연 우리 변호사님이 왜 못 오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의정부에 조사받으러 가셨을 때 못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를 섬기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구속은 안 되셨는데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우리 민경욱 의원님 변호인단에 이렇게 같이 속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지방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문수 아마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눈물 먹는 그런 감동들을 많이 우리들이 들었고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셔야 되는데, 개와 돼지보다 못한 청와대들이 이 나라를 좀 병들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년 4월 정도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송장을 치르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을 만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포와 우리 믿음의 저항을 통해서 이 죽은 대한민국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유의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의 꿈 하나 갖고 변함없이 좌로우로 치우치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만 7년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가 무슨 세상을 알겠습니까? 잘못된 정교원리에 사고쳐서 정치에 관심 없던 그런 대부분의 한국계 목사들이었고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하셔서 이처럼 제2선에서나마 이 나라를 구하는 의병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뭉쳐서 반드시 이 4.15 총선 이 주범자를 끌어내고 처형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15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산주의 계열을 저들에게 완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끝없이 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성평등이라는 공약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이 4.15 부정선거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계열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정말 누구보다 바쁘신 우리 분이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무수 전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는 지난번 4.15 총선에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아까 이해란 박사님이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이었고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김승규 장관님이 비례대표 2번. 그래서 아까 이해란 박사가 그 돌아가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5월 4일에 냈습니다. 이 내용은 1번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두 번째가 그 선거구 중에 종로구, 황교안 나왔던 거,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서구, 부천시의 자명진을 비롯한 4개 선거구, 경남 진주시 선거, 광주 광역시 서구, 파주시 갑구 민경호 의원이 있는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아시다시피 헌법 밑에 공직선거법이 있고 공직선거법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전투표관리관 4월 10일하고 4월 11일에 있었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기가 날인하는 것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무효다. 인쇄로 찍어서 나오는 사전투표관리관의 확인 도장은 이것은 안 된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151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에 나와 있는 인쇄 날인, 본인 직접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원고는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인데 피고가 누구냐 하면은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 선거관리위원들이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도 이 서울 지역의 법원장들, 부장판사들이 전부 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를 원고는 이쪽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인데 피고 우리가 이기려면 대법관과 각 부장판사 지방법원장을 전부 이겨야만 이 소송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검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선관위원장 공무원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장 이 법원장들을 전부 다 싸워서 다 꺾어야 이 선거에 이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자, 그러면 대법원과 법원의 판사들은 대법원장 김명수를 비롯해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소송이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번에 한석의 국회의원도 못 냈습니다. 1번 이해란인데 1번도 안 됐어요. 저 앉아있잖아요. 됐으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4.15 총선 전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낸 데는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미래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이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처음에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컷오프 아시죠? 경선에도 못 나가게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당 후보를 안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싸웠더니만은 경선은 시켜줬는데 경선에 이기고 나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또 민경호 후보는 안 됐다. 이렇게 또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또 억지로 또 소송을 걸고 이래가지고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출구조사에서는 민경욱이 당선 발표나는데 깨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너무 져가지고 결국은 낙선이 돼서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기술자나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민경욱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해도 안 돼. 두 번째, 쓸데없는 짓 자꾸 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점점 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안 돼. 하지를 마라. 이런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의 최고위원 또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아까 이해란 박사가 이야기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9,212억의 아동 돌봄 쿠폰을 선거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그 일주일 내로 쫙 전국에 230만 명의 어린이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부모들이 총 177만이다. 적어도 177만 표 이상, 거기다 부부 합치면 뭐 한 300만 표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인데 이것은
막걸리 고무신 선거보다 월등하게 나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독교자유통일당 너희들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데서 왜 선거 무효라고 떠드느냐. 그런데 저는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한 장 미리 주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요. 사전 선거운동에 명함 한 장 줬다고 무효가 돼요. 뭐 막걸리 설렁탕 사주는 거는 물론 무효가 돼요. 요즘에는 100만 원만 받으면,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하나 사주더라도 50배씩 무기하고 이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고 당선 무효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법 112조 금권선거 9,212억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돈을 장관이 직접 유권자에게 쏴줬는데 어떻게 이거 말도 안 하느냐. 두 번째, 재난지원금 바로 한 가구당 1인 4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이거 전국에 다 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 책임이 바로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야당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야당을 가지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문재인이하고 한 덩어리로 그냥 막해버리고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이 그때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은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너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금권선거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는 보면 금권선거 이야기하면 아유 그만하자. 그러니까 뭘 하느냐. 주로 하는 게 뭐 미국의 미시간대 선거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벤 교수가 뭐 확률이 어떻더라.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부정선거 분석 모델에 넣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하는데요. 그거는 직접적인 유죄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거기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밝혀낼 때만 그것이 유죄가 됩니다. 어떤 교수나 학자의 연구 논문이나 확률이나 매우 잘못된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그 자체는 불법이 안 되고 그것을 고발해서 바로 재판에서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리면 유죄가 됩니다. 이것이 선거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이 이거 돈 준 겁니다. 이거는 통장에 딱 박혀 있고 그 날짜가 4월 14일 딱 박혀 있어요. 선거 하루 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다. 이 증거가 딱 있지 않느냐. 꼼짝 못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지금 유튜버들도 이거를 말을 안 해요. 제가 자꾸 하니까 아이고 했던 소리 그만해라 이제 다음.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것을 첫 번째로 딱 거물고 나온 겁니다. 당에서. 이거는 끝까지 계속 걸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의 존립 자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야 된다. 두 번째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너무나 다르다. 사전투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고 사전투표는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월등 높았고 본투표는 우리가 못하지 않게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의 표심과 본투표의 표심이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인데 4월 10일, 4월 11일 나흘 전, 닷새 전에 했는 투표는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다르고 4월 15일 본투표도 하는 것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이 적은 수가 몇 명이 한 게 아니라
전체의 26.7%가 투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100% 전체에 비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이 의혹을 우리가 제기해서 하는데 여기에 첫째,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본투표 투표용지하고 달라요. QR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QR코드에 뭐가 들어가 있냐. QR코드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이거는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확실히 물고 늘어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QR코드가 포함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할 때 미리 아까 말씀드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가 돼서 나와요. 이거는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찍고 떼고 이렇게 하죠. 본투표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안 찍고 인쇄기에서 아예 프린트가 돼가지고 이것도 잘못. 이것을 아까 제가 기독자유당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세 번째 소송 항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거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날인이 돼서 나오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분류기가 있어요. 몇 번을 찍은지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이게 바로 이제 민경호 의원이 이야기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류기의 문제. 이게 뭔가 다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분류기 개표 개수기 안에 송수신 장치가 있고 바깥에 누군가가 여기 오다를 때리면 이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 분류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특별한 코드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 그럼 이거는 이런 민경호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그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말로 하거나 서류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뭐 이메일로 하거나 반드시 민원 제기에는 응답을 해야 되고 특히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집단 민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투표 QR코드 문제, 투표 부르기 문제, 개수기 문제. 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되느냐. 근본성은 이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공식으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불법 분자인 것처럼 어제 민경호 의원한테 바로 핸드폰을 압수하자. 그 다음에 민경호 의원이 범인이 아니고 소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 서양기 목사님도 참고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심받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참고자로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서양기 목사님은 그 가택 집을 수색했는데 12시간 동안 15명의 수사관이 와서 좁은 아파트, 구리시 아파트 하나를 여성 목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참고인에게 12시간을 수사를 하고 압박을 해서 서양기 목사가 탈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 이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를 안 해요. 유튜브 보는 사람 몇 명, 한 몇 백만 정도 요거 외에는 나머지 4,900만 명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뭐 서목사, 여자 목사가 좀 별같구만.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언론의 영향이 큽니다. 언론은 KBS, MBC, SBS 각 신문방송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좌파 노조이기 때문에 이들은 문비어천가를 계속 불러요. 조국이 집을 압수수색할 때 제가 그 현장에 갔어요. 조국이 집에는 그 조국이와 정경심은 피의자예요. 그런데도 15명의 수사관이 안 왔어요. 거기에 5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고인의 서양기 목사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검찰 그리고 선관위 대한민국 언론은 반드시 해명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은 5월 30일까지가 국회의원 임기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민경욱 국회의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검찰이 하는 모양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수색한다, 이런 것은 이거는 이미 법치가 아니라 폭치, 완전히 폭치, 폭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투표함의 관리 봉인에 대해서 제가 부천은 선거구가 4개 있어요. 가불, 병정 4개 선거구에 거기 가서 증거보전 신청 절차 집행을 제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예 투표함과 사전투표, 본투표함은 싹 전부 다, 물론 싹 다 봉인 자체가 아예 싹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봉인도 있고 위에 또 제일 위에 꼽는 거를 락이라 그러는데, 그 락을 채우는데 락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창고 들어가기 전에 싹 빼가지고 물로 싹 닦아가지고 아예 깨끗하게 원상으로 싹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현재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전투표에 관계되는 것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71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45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이 모든 71만 명 유권자를 관리하는 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16명의 공무원이 71만 명의 사전투표 4월 10일, 4월 11일, 그리고 본투표, 그리고 개표, 이 모두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 하나보다 인원이 적어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막 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대부분 외주를 준 겁니다. 바깥에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 준데 그게 전부 다 입찰 부정이 또 많아요. 이것도 우리 제보가 계속 들어요. 뭐 100%에 된다. 입찰하면 100% 될 수가 없거든. 99.991%의 투찰, 낙찰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이 전부 입찰 비리 부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지 인쇄와 그리고 그에 관련된 거는 전부 외주를 준 겁니다.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서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외주하는 데다가 다 써서, 그게 바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라든지 아까 송수신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과 그 기술 능력과 그 장비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사전투표, 전체 투표수의 40%가 넘는 사전투표를 외주를 주고, 이 외주 관리에 투표함의 문제, 투표함을 4월 10일, 4월 11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싣고 와서 선관위 창고에 보관한 때 그 CCTV를 과연 얼마나 제대로 관리 감독했느냐, 누가 그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운반 과정, 특히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데, 우체국은 사설 우체국이 또 많습니다. 사설. 개인이 하는 우체국이 많아요. 상속되는 그런 사설 우체국이 지방에 가면, 대구의 수성갑에도 사설 우체국이 있습니다. 광역시의 한복판에 가장 번화한 데도 사설 우체국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신뢰도가 아무래도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투표 용지를 등기우편에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바람 불면 날아가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책임 없어요.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지금 선관위 인력과 장비와 역량을 봐서는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저는 미국 선거를 여러 번 제가 참관을 했는데요. 미국에 가보면 아직까지 투표하는데 도장으로 안 찍고 이렇게 펀칭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덜그덩 하면서 구멍을 펑펑 내요. 투표지. 그럼 그 구멍 난 데가 구멍이 좀 덜 뚫혔다. 그럼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유효표 논쟁이 많아요. 제대로 뚫렸느냐.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은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선거가 있고 200년 이상 선거를 하는 세계에서 선거가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느냐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전통적인 드거든 원래 수십 년 하던 그걸 계속 쓰자고 주장하니까 못 바꾸네. 물론 뭐 뉴욕이라든지 앞선 지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훨씬 발전된 방법을 쓰는데 미국의 어떤 주는 가면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오와 같은 데 이런 데는 경선 방식도 전부 다 코커스라고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 합의할 수 있는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선거 방법과 선거 결과, 선거 관리를 해야만 국민이 이 선거에 승복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선거에 의해서 등장한 그 관리자, 이 결과를 승복을 하는 겁니다. 선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선거를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정부를 세우자, 우리의 국회를 만들자, 우리의 시장을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승복할 수 없는 방법, 승복할 수 없는 기술, 젊은이들은 알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도저히 그거 모르겠다. 그런 기술을 계속 도입하면 이 선거는 젊은이들만이 인정하는 정부를 만들지 연세 드신 분은 납세도 할 세금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방법, 어려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 현역 국회의원 KBS 앵커까지 한 민경욱 국회의원이 밝히자. 그러면 선관위와 같이 공정하게 이 투표 분류기를 갖다 놓고 그 지금 저 공포의 분란 공포 CJ 한국물류창고 2동 4층에 있어요. 우리가 위치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럼 그걸 빨리 검찰이 압수해가지고 이걸 보고 여기에 송수신 장치가 있는지 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거기에서 분류한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 주장하는 사람을 핸드폰을 뺏고 참고인이라 그러면서 어떤 조국이나 정경심이 같은 이런 범죄자보다 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 권력의 정당성, 검찰 공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가 너무 합의되지 않는 것, 특히 외국에서 관외에 국외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내가 가 있는 영주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비례대표는 투표권이 있는데 지역구 투표권은 없어요. 영주권들. 이것 때문에 숫자가 비례대표 수는 많은데 지역구 수하고 다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는 아주 합당한 문제 제기예요.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래 맞아 내가 졌어 또는 내가 이겼더라도 모두가 승복하는 승리를 가질 때라야만 그 권력은 정당합니다. 근데 진 사람도 승복하지 못하고 이긴 사람은 찝찝해가지고 이기고 난 이해찬이 이낙연이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가 박수도 못 치고 양정철이는 선거의 1등 공신인데 이기자마자 나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이게 뭐냐? 점점 의혹을 높이는데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클수록 그 권력은 정당성이
없어진다. 저 왕은 왕인데 저 왕이 진짜 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바깥에 외간 남자와 뭐 어떤 관계가 있어가 태어난 정통성이 없는 핏줄의 정통성이 없으면 그 왕조가 흔들리듯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선거 투표의 정당성과 이것을 수긍하고 승인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때라야만 그 권력은 안정되고 그 나라가 안정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한 사람이라도 제기하는 문제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납득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연락을 했어요.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행정이 이렇게 하느냐. 저도 경기도지사로서 약 한 8,000가지 이상의 지사로서의 법에 관련된 행정을 8년간 했어요. 제가.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다. 만약 노숙자가 그 앞에 와서 누워있다. 죽었다. 쓰러져서 죽었다. 이 전부 하나하나를 다 합당하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공직자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양선엽 회장님 아시지만 맞죠? 네. 저기는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통 산업자원부 공무원을 한 정통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어쩌다가 선거를 해서 공무원 된 이런 게 아니고 평생 공무원을 한 엘리트 정통 공무원한테 내가 질문한 겁니다. 직업 공무원. 자, 그래서 제 말씀은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런데 제가 요즘에 어제도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방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낙동강 전선은 이상 없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은 25석 중에 25석 전석을 다 먹었습니다. 저 좌파들이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부산은 40석 중에 PK, 부산, 경남, 울산 40석 중에 33석을 먹었습니다. 이 영남권 낙동강 전선은 65석 중에 58석을 미래통합당과 우파가 먹었습니다. 아까 저 이동수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대구 경북은요 지금 여기 와 있을 때가 아니라 문재인이 끌어내려 가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대구 경북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대구 경북은 바로 거기에 국회의원 된 주호영이 멱살을 잡고 당신 국회에서 제대로 해. 당신 국회의원 왜 보낸 줄 알아? 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해라. 4.15 부정선거에 대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안을 발의를 해라. 이렇게 하러 가요. 이동수 장군 맞죠? 저 오지 말고 그리 가요. 그거 내기 전에는 대구 오지마. 우리 지역구 오지마. 그거 내놓고 와. 103석이나 뽑아줬는데 뭐하고 있어? 103명이면 발의하고 남습니다. 30명만 해도 발의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국회에서 투쟁해. 그래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바로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작전에 즉각 돌입하라. 근데 제가 부산 가니까 거기 국회의원 5선하고 부산시장 한 서병수 시장이에요. 내년 내가 부산시장이 보궐선거 있는 거 아시죠?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있어요. 지금 11개월도 안 남았어요. 10개월 남았어요. 그럼 누구를 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 중앙당에서 알아서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서병수 시장이 저보고 저는 잘 아니까 제가 그랬어요. 서 시장, 당신이 5선 국회의원 아니에요. 부산시장까지 했잖아요. 당신 동생이 서범수랑 울주에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형제만 해도 2편에 국회의원 2명이네. 거기다가 5선 국회의원에 부산시장까지 했으면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좋겠 이래야 돼. 중앙 하는데 중앙에 누구요? 중앙에 당신보다 선수가 많고 당신보다 행정 경험도 있고 당신처럼 동생까지 국회의원들 그렇게 책임있게 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지금 중앙당이라는 게 김종인이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올 정도면 저거는 벌써 문 닫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울산, 경남, TK, PK 이 낙동강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부정선거는 내가 밝히겠다. 내년 보궐선거 부산시장은 내가 당선을 시켜내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가요. 경기도지사도 지금 재판 중인데 곧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김경수도 대통령 선거,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할 때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 받아서 지금 26인가 아시죠? 이 사람이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겁니다. 저거 지금 재판 빨리 해서 뭐가지 떼야 됩니다. 불법 부정선거를 한 황운하, 울산에 불법 부정선거 한 황운하, 그리고 또 전북 익산에도 또 하나 이번에 됐어요. 누굽니까? 그 청와대 비서관. 요 사람들이 기소가 됐어요. 울산 부정선거의 지휘자로서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다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요거 빨리 재판해가 뭐가지 떼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부정선거로 지금 이번에 또 당선된 이런 사람 목을 싹 날려야 됩니다.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물고 늘어질 사람도 없고, 자, 이 개는 어떻게 된 개인지 짖지도 않고 굴지도 않고 이런 게 키워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면은 짖기라도 좀 세게 짖든지 물기라도 확실히 물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주인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중은 내 죽자 하든지, 이게 바로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야당 의석이 103석이라고 적다고 하는데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의석이 60석, 70석, 유신시대 때 야당 국회의원이 100석이 넘은 적이 없어요. 다 60, 70석이에요. 지금 103석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 이런 개는, 이거는 참 걱정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022년 3월 9일입니다. 지방선거가 박원순이부터 이거 다 갈아치울 나이가 선거가 2022년 6월 1일입니다. 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부정선거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유튜버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싸우는데, 양선영 회장도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아까 원래 뭐 춤 배우는 사람이 뭐 여기 발목은 안 다치겠지만 잡혀가면 손목 다칠 수가 있어요. 수갑 차면은 손목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와주셔서 고마운데, 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점은 대중운동은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초동에서도 양선영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계속 뭐 블랙데이를 해가지고 하는데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지금 보면은 뭐 정화훈 목사 나와서 또 그거 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고 대부분 앞에 또 중앙선관위 앞에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튜버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 지금 문제는 뭐냐? 정당이 문제예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각 지역구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너희 이런 거 국정조사안을 내지 않으면은 너는 중간에 소환을, 아직 소환 제도는 없습니다만 다음엔 아웃이다. 다음에는 볼 일 없다. 조상집, 상가집, 개업집 뭐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 제대로 하고
동네 와라. 이렇게 분명히 오다를 내리셔야 되고요. 한 지역에 10명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떱니다. 10명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벌벌벌 떠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국회의원 10번 해봤잖아요. 떱니다. 2명만 있어도 떱니다. 양선엽 저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돼요. 압박을 하고 방향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이 권력의 구조와 선거운동의 구조,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로 때려야 급선지 그 길을 알고 맥을 짚어서 탁 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정당이라는 겁니다. 정당은 맥을 알고 급소를 알고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지금 때려야 되는지 지금은 소리만 지르다가 뒤통수를 딱 때리고 쓰러뜨리는 거는 언제 때려? 결정적 시기를 잡아서 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정당은 반드시 선전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S나 언론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이 유튜브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300만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유튜버들 죄송합니다. 300만이지만 이거는 어둠의 빛이 매우 귀중하지만 반딧불이. 그러나 달 정도, 해 정도의 것은 KBS, MBC, 각 조선일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이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을 때려야 돼요. 첫째는 국회, 두 번째 언론을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 판사 이런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변호사 조직을 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법조들. 고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조직도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데 비교적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때 보면 다 연세가 높아요. 쟤들은 보면 젊은이들을 우리가 조직해야 돼요. 어디서 조직하냐? 집집마다 자기 새끼들 조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부터 조직해야 돼요. 그리고 간첩들이 하는 거, 저는 간첩들하고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원래 좌익 출신인데 광주교도소에도 간첩들하고만 1년 내내 같이 살았어요. 일본에서 온 간첩, 조총련 간첩, 제일교포 간첩, 북한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 남파 공작원, 뭐 이 특수부대, 뭐 이런 것들 제가 1년 내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간첩들은 집요한데 반드시 자기 친인척 피를 통해서 보습 공작을 해요. 그리고 절대 나 간첩이요 이럴 소리 잘 안 해요. 엎드려서 계속 사람을 의식과 조직과 공작 계속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인내심과 그 연줄을 타고 들어가서 그 줄을 타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갔다. 길에서 요즘 좀 광화문에 서면 예수 믿으시고 한대. 그래도 예수 믿나요? 자기 딸 보고 야야 내가 죽기 전에 딱 하나 소원이 있네. 아빠 뭐예요? 예수 좀 믿어봐. 아 예수만 못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나하고 교회만 따라가. 한 번만 가자. 그거는 안 가겠어. 가면 내가 헌금까지 내가 다 줄게. 수단도 좀 줄게. 요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바꾸면 안 넘어가는 남편이 없고 안 넘어가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젊은이들 해서 이런 데 올 때도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을 해야 됩니다. 개척교육 하듯이 철저하게 우리들을 조직을 강화를 하고 뽑아내는 국회의원 이거 확실히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저 김일성 왜 문제가 있는가, 문재인이 노무현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사상 이념, 방송 언론, 교육 문화, 정교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까 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윤치호 목사님 말씀처럼 동성애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성교육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다가 지금은 일자리 경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재용이가 삼성은 절대 상속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는 절대로 막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 보죠. 나는 바로 이거는 한 방 섰어요. 아니 삼성이 상속을 안 하면 삼성은 해체되는 거죠.
아니 자기 물건 상속 안 하면은 누가 열심히 돈 벌어? 상속 못하게 해놓으면은 누가 돈 벌어? 근데 이재용이가 생각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병철이도 감옥 갔다 왔고 자기 아버지 이건희도 감옥 갔다 왔고 지는 한번 갔다 왔는데 이 문재인이가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내 새끼는 감옥 안 보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재용이 감옥 안 가도록 하고 다음부터 기업인을 그냥 걸어서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감옥 보내지도 못하고 요렇게 제도를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노조가 삼성이 노조는 없지만 봉급 제일 많이 주잖아요. 세계 초일류 기업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아니에요. 세계에 잘 나가는 기업 중에 노조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꼭 노조를 해야 되냐. 누가 말 한마디라도 응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일보부터 다 삼성을 내려쳐요. 쳐야 뭐 광고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업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양선혁 회장님 맞습니까? 산자부 계시나? 저 뭐 산자부가 바로 그 기업 상대라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하는 두산중공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다 대기업은 이 민주노총 정권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저거는 국유화 땅부터 대기업 다 국유화시키고 오나는 다 잡아넣어버리고 노조가 다 거기 이사 들어가고 해서 노조가 다 지배하고 이거를 원하는 사상이 붉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 붉은 거요. 못 고쳐요. 저도 붉은 사상 가지고 24년을 살아봤는데 감옥 들락거리다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요즘에는 세탁이 많이 됐어요. 그건 한번 붉은 물이 들면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때려나가는 이것을 총지휘할 수 있는 곳이 정당인데 이 정당이 골빈당이 돼가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메꿔 넣느냐. 이 자리에 오신 양선엽이나 이해란이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전번에 해가지고 기독자유당 해가 국회 보내보려고 그러는데 안 찍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세상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신자들만큼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경우도 잘 못 봤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1000만 명 되면 아니 10명 중에 하나만 찍어주면 100만 표니까 뭐 이해라의 김성규 뭐나 저는 국회의원 될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 해 찍어줬는데 뭐 부정선거인지 이거는 모르겠고 그 이제 다시 우리가 따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도 지금 보니까 안에서 한기총 회장 이거는 직무정지 가처분해가 이게 법원이 지금 어디다 잘 됐듯이 얼른 때려버렸어요. 정광훈 이거 알튼이 빼듯이 빼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효과가 있는지 뭐 물어보니까 그 효과 없습니다 이러는데 어쨌거나